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이태준의 복덕방입니다. 복덕방은 1930년대 서울 외곽의 복덕방을 배경으로 땅 투기에 실패하여 파멸하는 한 노인을 통해 근대화 가정에서 소외된 세대의 궁핍함과 좌절, 세대 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태준은 1904년 강원도 철원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블라디보스톡에 갔다가 아버지 사망 후 고향으로 돌아와 철원 복명학교를 졸업하고 휘문고보에 입학했으나 동맹휴교 주모자로 퇴학을 당했습니다. 도쿄 조치대학에 입학했다가 중퇴했습니다. 문단에는 1925년 단편 오목료로 데뷔했습니다. 잡지, 개벽 등 여러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구인의 동인으로도 활동하였고 조선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46년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월북 직후인 1946년 10월경 조선문화사절단의 일원으로 소련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북한에 머물렀습니다. 1952년 사상검토를 당하고 과거를 추궁받았으며 그 후 숙청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설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일명 조선의 모파상이란 별칭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대 단편 소설의 완성자라고 불렸습니다. 철석. 앞집 판장 밑에서 물 내버리는 소리가 났다. 주먹구구에 굴뚝했던 안초시에게는 놀랄만한 폭음이었던지 다리 부러진 돋보기 너머로 똑 모이를 쪼으려는 달개 눈을 해가지고 수채구멍을 내다본다. 뿌연 뜨물에 휩쓸려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다. 호박꼭지, 계란껍질, 거피해버린 녹두껍질. 녹두 빈대떡을 부치는 게로군. 흥! 한 5, 6년째 안초시는 말끝마다 젠장 아니면 흥하는 코웃음을 잘 붙였다. 추석이 벌써 내일 모레지. 젠장. 안초시는 저도 모르게 입맛을 다시었다. 기름내가 코에 풍기는 듯 대뜸 입안에 침이 흥건해지고 전에 괜찮게 지낼 때 충치니 풍치니 하던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아래 윗니가 송곳 끝같이 날카로워짐을 느꼈다. 안초시는 그 날카로워진 이를 빈 입인 채 빠드득 소리가 나게 한번 물어보고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천리같이 트였는데 구름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리었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발에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안초시는 이내 자기의 때 묻은 적삼이 생각났다. 소매를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은 날래 들리지 않는다. 거기는 한 조각의 녹두 빈자나 한 잔의 약주로서 어쩌지 못할 더 슬픔과 더 고적함이 풍겨있는 것 같았다. 혹혹 소매 끝을 불어보고 손끝으로 튀겨보기도 하다가 목침을 세우고 눕고 말았다. 이사는 8하고 4,5는 20이라 천이 되지. 가만 천이라. 4로 했으니 4천이라 4천평. 매 평에 아주 줄여잡아 5환씩만 하게 돼도 4환 75전씩 남으니 그럼 4는 16, 16,000환이고. 안초시가 다시 주먹구구를 거듭해서 얻어낸 총액이 19,000원. 단 1,000원만 들여도 19,000원이 되리라는 셈속이니 10,000원만 들이면 그게 얼만가. 그는 벌떡 일어났다. 이마가 화끈했다. 도사렸던 무릎을 얼른 고추 세우고 뒤나 보려는 사람처럼 쪼그렸다.
마코갑이 번연히 빈 것인 줄 알면서도 다시 집어다 눌러보았다. 주머니에는 단돈 10전, 그도 안경다리를 고친다고 벌써 3번째인가 4번째 딸에게서 40~50전씩 얻어가지고는 번번이 담뱃값으로 다 내어보내고 말던 최후의 10전, 안초시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것을 집어냈다. 백통화 한 푼을 얹은 야윈 손바닥, 가만히 떨리었다. 서참이의 투박한 손을 생각하면 너무나 얇고 잔망스러운 손이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따금 술잔을 얻어먹고 이렇게 내 방처럼 그의 복덕방에서 잠까지 빌려 자건만 한 번도 집 거간이나 해먹는 서참이의 생활이 부럽지는 않았다. 그래도 언제든지 한 번쯤은 무슨 수가 생기어 다시 한번 내 집을 쓰게 되고 내 밥을 먹게 되고 내 힘과 내 낯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부딪혀 보려니 믿어졌다. 초시는 전에 어떤 관상쟁이에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주먹을 쥐어야 재물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다. 늘 그렇게 지노라고는 했지만 문득 생각이나 내려다볼 때는 의례 엄지손가락이 얄밉도록 밖으로만 쥐어져 있었다. 그래 득팀전을 하다가도 실패를 하였고 그래 집까지 잡혀서 장전을 내었다가도 그만 화제를 보았거니 하는 것이다. 이놈의 엄지손가락아, 안으로 좀 들어가, 젠장. 하고 연습삼아 엄지손가락을 먼저 안으로 넣고 아프도록 두 주먹을 꽉 쥐어 보았다. 그리고 당장 내어보낼 돈이면서도 그 10전짜리를 그렇게 쥔 주먹에 단단히 넣고 담배 가게로 나갔다. 이 복덕방에는 흔히 새 늙은이가 모이었다. 언제 누가 와 집 보러 가잘지 몰라 늘 갓을 쓰고 앉아서 행기를 잘 내다보는 얼굴 붉고 눈망울 큰 노인은 주인 서참이이다. 참이로 다니다가 합병 후에는 5해를 놀면서 시기를 엿보았으나 별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럭저럭 심심파적으로 갖게 된 것이 이 가옥 중개업이다. 처음에는 그저 굶지 않을 만한 수입이었으나 대정 8, 9년 이후로는 시골 부자들이 세금에 몰려 혹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만 몰려들고 그런 데다 돈은 흔해져서 관철동, 다옥정 같은 중앙지대에는 그리 고옥만 아니면 10,000원대를 예사로 훌훌 넘었다. 급한에 봄가을로 어떤 달에는 300~400원 수입이 있어 그러기를 몇 해를 지나 가회동에 수십간 집을 세웠고 또 몇 해 지나지 않아서는 창동 근처에 땅을 장만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중개업자도 많이 늘었고 건양사 같은 큰 건축회사가 생겨서 당자끼리 직접 팔고 사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중개료의 수입은 전보다 훨씬 준 셈이다. 그러나 20여간 집에 학생을 치고 싶은 대로 치기 때문에 서참이의 수입이 없는 달이라고 쌀값이 밀리거나 나무값에 졸릴 형편은 아니다. 세상은 먹고 살게는 마련이야. 서참이가 흔히 하는 말이다. 칼을 차고 훈련원에 나서 병법을 익힐 때는 한 번 호령만 하고 보면 산천이라도 물러설 것 같던 그 기계와 오늘의 자기 한낱 각해로 복덕방 영감으로 기생 갈보 따위가 사글세팡 한간을 얻어달래도 네네 하고 따라 나서야 하는 만인의 심부름꾼인 것을 생각하면 서글픈 눈물이 아니 날 수도 없는 것이다. 워낙 술을 즐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남몰래 이런 감회를 이기지 못해서 술집에 들어선 적도 여러 번이다. 그러나 호반들의 기계란 흔히 혈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지 몸에서 혈기가 줄물 따라 그런 감회를 일으킴조차 요즘은 적어지고 말았다.
하루는 집에서 점심을 먹다 듣노라니 무슨 장사치에 외는 소리인데 아무래도 귀에 익은 목청이다. 자세히 귀를 기울이니 점점 가까이 오는 소리인데 제법 무엇을 사라는 소리가 아니라 유리병이나 간장통 발궜소 하는 소리다. 그런데 그 목청이 보면 꼭 알 사람 같아 일어서 마루 들창으로 내어다보니 이번에는 가만히나 신문 잡지 발궜소 하면서 가만히 두어 개를 쥐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중노인이나 된 사나이가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를 어디서 알았으며 성명이 무엇이며 애초에는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가 간감해지고 말았다. 오호라 그렇군 분명 저런 하고 그는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 유리병과 간장통을 외는 소리가 골목 안으로 사라져갈 즈음에야 서참이는 그가 누구인 것을 깨달아낸 것이다. 동관 김참이 허 나이는 자기보다 훨씬 연소하였으나 학식과 재기가 있는 데다 호령소리가 좋아 상관에게 늘 칭찬을 받던 청년 무관이었었다. 20여 년 뒤에 들어도 갈 데 없이 그 목청이요 그 모습이었다. 전날의 그를 생각하고 오늘의 그를 보니 저욱이 감개가 사무치어 밥숟가락을 멈추고 냉수만 거둔 맛이었다. 그러나 전에 혈기가 있을 때와 달리 그런 기분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중학교 졸업반인 둘째 아들이 학교에 갔다 들어서는 것을 보고 또 싸전에서 쌀값을 받으러 와 마누라가 선선히 10%원 지전을 내어 세는 것을 볼 때 서참이는 속으로 거저 살아야지 별 수 있나 저렇게 개가죽을 쓰고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에헴 하였을 뿐 아니라 그런 절박한 친구에다 대면 자기는 얼마나 훌륭한 지체냐 하는 자존심도 없지 않았다. 지난 일 그까지 생각할 건 뭐 있나 사는 날까지 하하 여생을 웃으며 살 작정이었다. 그래 그런지 워낙 좀 실없는 티가 있은 데다 요즘 와서는 누구에게나 농지거리가 늘어갔다. 그래 늘 눈이 달리고 뾰로통한 입으로는 말끝마다 젠장 소리만 나오는 안초시와는 성미가 맞지 않았다. 좀보야 술 한 잔 사주랴 쫌보라는 말이 자기를 업수 여기는 것 같아서 안초시는 이내 발끈해 가지고 내 깐 놈 술 더러 안 먹는다 한다. 화투패나 밤낮 되면 너희 어멈이 살아온다댄 하고 서참이가 발끝으로 화투장들을 밀어던지면 그만 얼굴이 새빨개져서 새근새근하다가 부채면 부채, 담뱃값이면 담뱃값, 자기의 것을 냉큼 집어들고 다시 안 올 듯 새침해 나가버리는 것이다. 조개 개집임은 전생 남의 집 적감이야. 하고 서참이는 껄껄 웃어버리나 안초시는 이렇게 돼서 올라가면 한 이틀씩 보이지 않았다. 한 번은 안초시의 딸의 무용의 날 밤이었다. 안경하라고 한동안 토어레에도 다니다가 대판에 가 있느니 도쿄에 가 있느니 하더니 5, 6년 뒤에 무용 가노라고 이름을 날리며 서울에 나타났다. 바로 제1회 공연날 밤이었다. 서참이가 조르기도 했지만 안초시도 딸의 사진과 이야기가 신문마다 나는 바람에 어깨가 으쓱해서 공표를 얻을 수 있는 대로 얻어가지고 서참이뿐만 아니라 여러 친구에게 돌라줬던 것이다. 허, 저기 한가운데서 지금 한창 다리짓 하는 게 자네 딸인가? 남은 다 멍멍이 앉았는데 서참이가 회개한 것을 보는 듯 마땅치 않은 어조로 물었다.
무용이란 건 문명국일수록 벗고 한다네 그려. 얕기는 한 안초시는 미리 이런 대답으로 막았다. 모르겠네 원. 지금 총각놈들은 모두 등신인가 봐. 왜? 하고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타나였다. 우린 총각 시절에 저런 걸 보면 그냥 못배기네. 빌어먹을 녀석. 나이값을 못하고 개야 저건 개. 벌써 안초시는 분통이 발끈거려서 나오는 소리였다. 한 가지가 끝나고 불이 환하게 켜졌을 때다. 도루 차라리 여배우 노릇을 댕기라고 그래라. 여배운 그래도 저렇게 넓적다리 내놓고 덤비지 않더라. 그 자식 오지랖 경치게 넓네. 내가 안방 건넌방이 몇 칸이오나 알지. 뭘 짓불이나 한다고 그래. 보기 실컷 나가렴. 하고 안초시는 화를 발끈 내었다. 그러니까 서참이도 안방 건넌방 말에 화가 나서 꽤 높은 소리로 넌 또 뭘 하니 요좀 보야. 하고 일어서 버렸다. 이 일이 있은 후 안초시는 거의 달포나 서참이 복덕방에 나오지 않았다. 그런 걸 박희환 영감이 가서 데리고 왔었다. 박희환 영감이란 세 영감 중 하나로 안초시처럼 이 복덕방에 와 자기까지는 안 하나 꽤 쏠쏠이 놀러오는 늙은이다. 아니 놀러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는 공부도 한다.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가 있어 대사업 운동을 한다고 속수 국어 독본을 노상 끼고 와 그 삼국지 읽던 투로 긴상 독고에 유익기 맞수까. 김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어쩌고를 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속수 국어 독본 뚜껑이 손때에 절고 또 어떤 때는 목침 위에 받쳐베고 낮잠도 자서 머리때까지 새까맣게 절어 조선 총독부 편찬이란 잔 글자들은 보이지 않게 되도록 대서 퍼가는 의연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너나 내나 다 산 것들이 어분 가져 뭘 허니 무슨 세월에 흥. 하고 어떤 때 안초시는 한나절이나 화투배를 떼다 안 떨어지면 그 화풀이로 박희환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 국어 독본을 톡 채어 행길로 팽개치며 그랬다. 넌 무슨 재술 바라고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길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환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량이나 거친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 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고 더구나 귀찮게만 하는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서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예, 낡은 솜이 돼 그런지 삭바느질이 돼 그런지 바지 솜이 모두 치여서 어떤 데는 호도시야. 암만 해도 샷을 한 벌 사입어야겠다. 하고 딸의 눈치만 보아오다 한 번은 입을 열었더니 어련히 인제 사드리려고요. 하고 딸은 대답은 선선하였으나 샷스는 그의 겨울이 다 지나가도록 구경도 못하였다. 샷스는커녕 안경다리를 고치겠다고 돈 1원만 달래도 1원짜리를 굳이 바꿔다가 50전 한 입만 주었다. 안경은 돈을 좀 주무르던 시절에 장만한 것이라 대만 5, 6원 먹은 것이어서 50전만으로 그런 다리는 어림도 없었다. 50전짜리 다리도 있지만 살 바에는 조촐한 것을 택하던 초씨의 성미라 더구나 면상에서 짝짝이로 드러나는 것을 사기가 싫었다. 차라리 종이 노끈인 채로 쓰기로 하고 50전은 담배값으로 나가고 말았다. 왜 안경다리는 안 고치셨어요?
딸이 그날 저녁으로 물었다. 흥! 초신은 말을 하지 않았다. 딸은 며칠 뒤에 또 50전을 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버지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3원 80전씩 나가요. 하였다. 보험료나 타먹게 어서 죽어달라는 소리로도 들렸다. 그게 내게 상관이 있니? 아버지 위에 들었지 누구 위에 들었게요. 그럼. 초신은 정말 날 위해 한 검은 살아서 한 푼이라도 다오. 죽은 뒤에 내가 할 게 뭐냐? 소리가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50전임은 왜 안경다리를 못 고치세요? 초신은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낮은 것을 가리실 처지야요. 그러나 50전은 또 마코 값으로 다 나갔다. 이러기를 아마 서너 번째다. 자식도 소용없어. 더구나 딸 자식. 그저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초신은 돈의 기묘성을 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꼈다. 돈만 가지면야 좀 좋은 세상인가? 심심해서 운동 삼아 좀 나다녀 보면 거리마다 짓느니 고층 건축들이요. 동네마다 느느니 그림 같은 문화주택들이다.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물에서 갓 튀어나온 메기처럼 미끈미끈한 자동차가 등떨미에서 소리를 꽤 찌른다. 돌아다 보면 운전사는 눈을 부릅떴고 그 뒤에는 금시계줄이 번쩍거리는 살진 중년 신사가 빙글에 웃고 앉아있는 것이었다. 예순이 내일 모레 젠장할 것. 초신은 늙어가는 것이 원통하였다. 어떻게 해서나 더 늙기 전에 적게 돈 10,000원이라도 붙들어 가지고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과 교섭해보고 싶었다. 지금 이 꼴로서야 문화주택이 앞만 서기로 내게 무슨 상관이며 자동차며 비행기가 개미떼나 파리떼처럼 퍼지기로 나와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이냐. 세상과 자기와는 자기 손에서 돈이 떨어진 그 즉시로 인연이 끊어진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면 송장이나 다름없지 뭔가. 초신은 이런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는 지가 이미 오래였다. 무슨 수가 없을까? 또 무슨 구루터기가 있어야 비비지. 그러다가도 그래도 돈냥이나 엎질러 본 녀석이 벌기도 하는 게지. 하고 그야말로 무슨 그루터기만 만나면 꼭 벌기는 할 자신이었다. 그러다가 박희환 영감에게서 들은 말이었다. 관변에 있는 모 유력자를 통해 비밀리에 나온 말인데 황해 연안에 제2의 나진이 생긴다는 말이었다. 지금은 관청에서만 알 뿐이나 축항용지는 비밀리에 매수되었으므로 불언하여 당국으로부터 공표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럼 거기가 항무진가 전답들인가? 초신은 눈이 뻘게 물었다. 밭이라대. 밭? 그럼 매평 얼마나 간다나? 좀 몰랐대. 관청에서 사는 바람에 아무리 시골 사람이기로 그만 눈치 없겠나. 그래도 무슨 일로 관청서 사는진 모르거든. 그래? 그래. 그리 오르진 않았대. 아마 평당 25, 6전씩이면 있다나 보대. 그러니 화중 지병이지 뭘 하나 우리가. 초신은 관자놀이가 욱신거리었다. 정말이기만 하면 한 시각이라도 먼저 덤비는 놈이 더 먹는 판이다. 나진도 5, 6전 하던 땅이 한번 개항된다는 소문이 나자 당년으로 5, 6전에 100배 이상이 올랐고 3, 4년 뒤에는 땅 나름이지만 어떤 요지는 1000배 이상이 오른 데가 많다. 다 산 나이에 오래 끌 건 뭐 있나?
당년으로 넘겨도 최소한도 5환씩이야 무료할 테지. 혼자 생각한 초신은 대관절 어디란 말이야 거기가? 하고 나앉으며 물었다. 그걸 낸들 아나? 그럼 그 모씨라는 이만 알지. 그리게 날더러 단 10,000원이라도 자본을 운동하면 자기는 거기서도 어디가 요지라는 걸 설계도를 복사해낸 사람이니까 그 요지만 산단 말이지. 그리고 많이도 바라지 않아. 비용 죄다 제치고 순이익에 이할만 달라는 거야. 그럴 테지. 누가 그런 자국을 일러주고 구경만 하자겠나. 이할이라 이할. 초신은 생각할수록 이것이 훌륭한 그 무슨 그루터기가 될 것 같았다. 나진의 설레도 있거니와 박희환 영감말이 만주국이 되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해지므로 황해 연안에도 의례 나진과 같은 사명을 갖는 큰 항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상식으로도 추측할 바이라 하였다. 초씨의 상식에도 그것을 믿을 수 있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피존을 사서 거기서 아주 한 대를 피워 물고 왔다. 어째 박희환 영감이 종일 보이지 않는다. 다른 데로 자금 운동을 다니나 보다 하였다. 서참이는 점심 전에 나간 사람이 어디서 흥정이 한 자리 떨어지느라고인지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 안초씨는 미닫이 틀 위에서 낡은 화투를 꺼내었다. 허, 이것 봐라. 여간에서 잘 떨어지지 않던 거북패가 단번에 뚝 떨어진다. 누가 옆에 있어 좀 보아줬으면 싶었다. 아무래도 이게 심상치 않아. 이제 재수가 튀나 보다. 초씨는 반도 타지 않은 담배를 행길로 내어 던졌다. 출출하던 판에 담배만 몇 대를 피우고 나니 목이 컬컬해진다. 앞집 수채에는 뜨물에 떠내려가다가 막힌 녹두 껍질이 그저 누렇게 보인다. 초씨는 이날 저녁에 박희환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하였다.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10수년을 상업계에서 논 안초시라 출자를 권유하는 수장만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인 듯 놀라웠다. 딸은 즉석에서는 가부를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는 않았던지 다음 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고 초씨가 박희환 영감에게 묻던 이상으로 시시콜콜이 캐어 물었다. 그러면 초씨는 또 박희환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소상히 설명하였고 1년 안에 청장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50채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 장담하였다. 딸은 솔깃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회사에 넣고 3,000원을 돌리기로 하였다. 초씨는 금시 발복이나 된 듯 뛰고 싶게 기뻤다. 서참이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겄다. 내 굳이 널 시켜 내 집보다 난 집을 살 테다. 내깟 놈이 천생 각해지 별거냐. 그러나 신탁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씨의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일전도 넣지 않았고 꼭 그 청년이 나타나서 돈을 쓰며 처리하였다. 처음에는 팩 나오는 노염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3,000원의 순이익이 5, 6만 원은 될 것이라 10,000원 하나야 어디로 가랴 하는 타협이 생겨 안초씨는 의슬의슬 그 이를테면 사위 녀석격인 청년 뒤를 따라 나섰다. 1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3,000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30배가 올랐느니 50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강감 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환 영감을 통해서 알고 보니 그 관변 모 씨에게 박희환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 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봤지만 벼락은 초 씨에게 떨어졌다.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없었다. 재물이란 진자간의 의리도 배추 및 돌이듯 하는 건가? 탄식할 뿐이었다.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다. 물론 안경다리는 그저 목꽃이었다. 그러니 이제는 50전짜리는커녕 단 10전짜리도 얻어볼 길이 없다. 추석 가까운 날씨는 해마다의 그때와 같이 맑았다. 하늘은 천리같이 트였는데 조각 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리었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발에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안초 씨는 이번에도 자기의 때 묻은 적삼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 끝을 불거나 떨지는 않았다.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다. 여름이 극성스럽게 덥더니 추위도 그럴 징조인지 예년보다 무서리가 일찍 내렸다. 서참이가 늘 지나다니는 식은 관사에는 울타리가 넘게 피었던 코스모스들이 끓는 물에 데쳐낸 것처럼 시꺼멓게 무르녹고 말았다. 참이는 머리가 띵하였다. 요즘 와서 울기 잘하는 안초 씨를 한번 위로해주려 어쩌녁에는 데리고 나와 청요리집으로 추탕집으로 새로 2점을 치도록 돌아다닌 때문 같았다. 조반이라고 몇 술 뜨기는 했으나 혀도 그냥 뻑뻑하다. 안초 씨도 그럴 것이니까 해는 벌써 오정 때지만 끌고 나와 해장술이나 먹으리라 부지런히 내려와 보니 웬일인지 복덕방이라고 쓴 배발이 아직 내어 걸리지 않았다. 이 사람 봐. 어떤 땐 줄 알고 고망고누. 그러나 코 고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미닫이를 밀어젖힌 서참이는 정신이 번쩍 났다. 안초 씨의 입에는 피, 얼굴은 잿빛이다. 방 안은 음속처럼 음습한 바람이 휘잉 기친다. 아니, 참이는 우선 미닫이를 닫고 눈을 비비고 초 씨를 들여다보았다. 안초 씨는 벌써 아니요, 안초 씨의 시체일 뿐. 둘러보니 무슨 약병인 듯한 것 하나가 굴러져 있다. 참이는 한참 만에야 이 일이 슬픈 일인 것을 깨달았다. 파출소로 갈까 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고 하고 말만 듣던 그 안경화 무역연구소를 찾아가서 안경화를 데리고 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다. 관청에 어서 알려야지. 아니하요. 아스세요. 딸은 펄쩍 뛰었다. 아스라니, 저라니. 제 명예도 좀 하고 그는 애원하였다.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 애빌 저 모양으로 세상 떠나게 해. 안경화는 엎드려 다시 울었다. 그러다가 나가려는 서참이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절 살려주세요. 소리를 몇 번이나 거듭하였다. 그럼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나 하자는 대로 할까? 네. 서참이는 다시 앉았다. 부친 위에 보험 든 거 있지? 네,
산이 보험이야요. 무슨 보험이든 얼마나 타게 되노? 880원요. 부친 위에 들었으니 부친 위에 다 써야지. 그럼요. 에헴, 그럼 돌아가니가 늘 속사슬 입구퍼 했어. 상등 덜사슬을 사다 입히고 그 위에 진견으로 수위 일습 구색 맞춰 짓게 하고 선산이 있나 묻힐 때가. 웬걸요? 없어요. 그럼 공동묘지라도 득등지로 널찍하게 사고 장례식을 장하게 해야 말이지. 초라하게 해버리면 내가 그저 안 있을게야. 알아들어? 네. 하고 안경아는 그제야 핸드백을 열고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았다. 안초 씨의 소위 연결식이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렸다. 서참이와 박희환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갔다. 박희환 영감이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 2원을 서참이가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 그 계집에 줄 거 없네 하고 우선 술집에 들려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다. 연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엇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 온 것이 아니오 무용과 안경아를 보아 온 사람들 같았다. 그 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느라고 끽끽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아도 제법 눈이 젖어가지고 신식 상복이라나 공단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20명 관 앞에 와 꾸벅거리었다. 그리고 무엇하고 짓거리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 하였을 때 에험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참이도 한마디 없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섰다.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섰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후 불어 불을 끄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햄 하더니 조사를 하였다. 나 서참일세 알겠나? 흥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잘 죽었느니 자네 살았으면 이만 호살 해보겠나? 인전 안경다리 고칠 걱정도 없고 아무튼지 하는데 박희환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 그려 하며 서참이를 밀어냈다. 박희환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향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멈칫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서참이와 박희환 영감도 묘지까지 나갈 작정이었으나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아 도로 술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